지역에 공익기부금 20억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측이 과거에 납부했던 기부금까지 자신들의 재단에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케이블카 측과 여수시에 대한 시민과 의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측은 배째라. 누구 할 때를 해봐라. 누가 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역별 행사와 축제들이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입니다. 묶였던 발이 풀려 기대감이 크지만 감염병에 대한 경계심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순천대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동부권의 중증 응급 환자 치료를 위한 각종 번역센터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고흥도 민간인을 향한 무자비한 살상과 폭력이 자행됐던 곳이었습니다. 탈영사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거기서 총살당했거든요. 여수 MBC 특별기획 증인, 구순을 바라보는 고흥 송병섭 옹의 증언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 문제가 연일 지역의 화두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미납된 기부금을 납부해달라는 지역의 요구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나아가 과거에 납부했던 기부금까지 자신들이 만든 장학재단에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수시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와 함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뉴스로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블카 측은 배째라. 누구 할 때를 해봐라. 누가 뭔데? 우리는 자산공고, 돌산공고 다 내주고 쩔쩔 매고 다니고 돌산 주민은 거리에 내놓으려고 저렇게 저 사람들이 내 농성을 해야 되는데요. 20억 원의 공익기부금 미납 문제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주민들까지 집회에 나선 현실을 질타했습니다. 여수시는 업체 측이 설립한 장학재단과 수혜 대상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시정부를 믿으십시오. 시정부를 믿으시고요. 제가 그냥 흘러가는 토로 이야기 여기서 답변 드린 거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업체 측에 공익기부금 납부를 요구한 게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국장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제가 시티파크도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희를 믿어보십시오 그랬는데 끝내는 못 믿었잖아요. 재소전 화해 조서 효력을 부정하고 이제는 우리 여수시가 어떤 방법으로 행정행위를 통해서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공익기부금 납부를 거부한 업체 측은 과거에 납부했던 7억 원가량의 기부금까지 자신들이 만든 장학재단에 돌려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 또 안 내버려. 그런 장학회하고 무슨 조율을 한다는 겁니까, 시가. 시민들의 혜택을 받으면 우리는 그거 인정하겠다. 그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이게. 왜냐,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거니까. 최근에는 지자체와 의회, 돌산 주민들에 대한 케이블카 측의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회의 중론입니다.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 검토를 마쳤잖아요. 한없이 너그럽게 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이렇게 시 정부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해주는 것이 더 이상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거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여수시의 방침이 명분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해상 케이블카를 여수 10경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일부 가을 축제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하나둘씩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합니다. 일부 대규모 행사는 아직 개최 계획이 없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2020 전국 생활문화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순천만 어민들이 사용했던 벌배는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생태환경 메시지를 담아 만든 설치 미술도 눈에 띕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순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영향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막이 오르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전화를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만났지만 같이 현장에서 보면서 그런 지난 과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도 오는 17일 개막됩니다. 올해는 7회째를 맞아 국가정원이 아닌 도심 속에 크고 작은 정원을 조성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지난해보다 20여 개 팀이 늘어나 올해는 80여 개 팀의 한평정원을 선보이게 됩니다. 연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개막 즈음에 행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 지난해 70주년을 맞아 순천시 주차장에서 대규모로 열렸던 시민의 날.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실내 행사로 전환했습니다.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로 옮겨 수용 면적의 50% 규모로 축소에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광양의 대표 축제인 전어축제와 여수에서 열리기로 했던 올해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는 취소됐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잇따라 연기됐던 가을문화예술축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모처럼 행사가 재개되면서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이 동부권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현실을 지적하며 전남도의 순천대 의대 설립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은 오늘 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전남의 심정지 환자 소생률이 가장 낮은 원인이 동부권의 중증 응급 환자 치료를 위한 각종 권역센터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3대 중증 응급 환자 치료를 위한 동부권 권역센터의 지정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전남 동부권의 심각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며 도 집행부에 국가를 상대로 한 헌법 소원 제기 등 더욱 강력한 대응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목매하여 주장도 못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아니 주장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에게만큼은 우리의 업보를 더 이상 남기지 말아야 하겠기에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이 꼭 설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구이기 전에 국가의 의무요 시대의 소명입니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국가의 믿음입니다. 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7기에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논의되는 데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오늘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 자리에서 이민준 도의원의 광주 전남 통합 논의에 대한 질문에 통합 논의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시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해야 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단순한 행정통합으로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자치의 대폭적인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민선 7기에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현재의 해상 경계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여수시민과 전남 지역 어민 5만 3천여 명의 탄원서를 내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여수시의회가 채택한 해상경계 유지 촉구 성명서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관내에서 기소된 의원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서명 날인운동의 금지 위반 혐의로, 김회재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승남 의원이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선거일 뒤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오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정의당이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의 농성에 대해 여수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논평에서 시청 주차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인들의 농성이 500일을 넘어섰지만 성의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상인들의 생존권이 외면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생계 대책과 관련해 여수시와 지역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의당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2년 전 여순 사건 당시 여수와 순천, 구례, 고흥 등지의 주민들은 어제는 인민군에게, 오늘은 진압군에게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살았던 고흥 포두면 토박이인 송병섭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증인 조희원 기자입니다. 이것도 바다에 살아버려. 이렇게 배가 있으니까 또 좋고 그냥 쌀 싸갖고 물 한 통 싣고 가서 한 며칠씩 있다 또 떨어지고 밤이면 또 와서 싣고 나가고. 소백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해 산세가 험하고 바다로의 탈출도 용이해 여수 사건 당시 인민군의 근거지가 됐던 고흥. 주민들은 인민군과 진압대에 차례로 점령당하는 혼돈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1948년 여수 사건이 발발하자 들이닥친 인민군은 젊은이들을 불러 좋은 세상을 만들자며 사상교육을 했고, 인민군들 내려와서 우리 생각하면 후동 정지 집이라고 있어. 커 집이. 그 집에서 본부를 차려놨어. 그래서 나 그건 한 번도 안 갔어. 전혀 총각도 데려놓고 거기서 교육시키고 막 그러더만. 6.25 이후에는 고흥을 탈환한 진압대가 협력자를 가려낸다며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저희한테 그거 참석만 했다 해갖고 6.25 터졌을 때 너 이거 여수 사건 관련됐다 저거 그러고 그냥 빵 해버려. 그때 이제 진압대 내놨을 때. 그러면은 그냥 좀 많이 죽었지. 송병섭 씨가 살았던 포두면 안동마을은 다행히 인민군으로부터 경찰서장의 아내를 보호해준 공로로 화를 피했습니다. 딴 동네는 무지하게 두드려 맞았어. 근데 우리 마을에는 소홀하겠어. 조배랑 마늘 하나 도와줬다고. 여기가 마을가 있어. 여기서 살았고 조배랑 마늘가. 하지만 전동마을과 복림마을 등 인근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나갔습니다. 해가 5시경이나 됐을까? 빵 소리가 나길래 조금 있을게 울고 막 그냥 바람이 가득 끄적이 싸갖고 물동네 끄고 데리고 왔어. 지금 울고 피가 그냥 길이 쭉 있었지. 화를 피하기 위해 모두 바다로 산으로 숨어들어 젊은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여기 집이 안 붙어 있었어. 젊은 사람들 노인들 나 있을까. 12살 어린 나이에 경찰서 급사로 일을 시작했던 송병섭 씨는 이웃마을 형 동생들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얼마 뒤에는 경찰에 쫓겨 도망가는 그들을 검거하는 작전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혼돈의 시기, 격변의 세월을 살았던 기억은 구순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저기 저 노란 거이 노란 나무 하나 펴는 것 같지? 노란 나무? 예, 중간에 그쯤 될 거야. 한 중턱 정도. 예, 거기서 도망갔어. 여기 저쪽으로 싸고 전부가 여기서 싸고 도와서 싸고 그런데 빠져나가 버렸어. 쌀만 가까이 해놓고 소고기 썰어서 볶아놓고 여기서 비봉산을 건너서 마옥산에서 파령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거기서 총살당했거든. 풍파를 겪었던 고흥은 지난 1기 진화위 조사에서 고장 43명의 희생자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추정되는 희생자는 모두 150여 명. 속절없이 나이가 들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이웃들을 보고 있으면 송 씨 역시 더 늦기 전에 특별법이 제정돼 원혼을 달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나 죽어보면 나밖에 안 사람 없을걸. 그거 해줘야 맞아. 해줘야 맞아. 정부에서 아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왜 안 해줘.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인 무기산을 야산에 대량으로 보관하던 50대 김양식업자가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14일 나흘간 고흥군 도하면 인근 야산에 양식김의 잡태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산 3만여 리터를 사흘간 보관한 혐의로 5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양식에 자주 사용되는 무기산은 염화수소가 섞인 유해 화학물질로 사용은 물론 보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800명이 넘는 광주 전남 경찰관이 근무 도중 다쳐 공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390여 명이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420여 명이 공상 처리됐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공상자는 400여 명에 달했고 교통사고 240여 명, 범인 피습으로 1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있는 부영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관련해 감정가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오늘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부영 측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또 부영 측을 상대로 교육 기반 시설 확충과 사회공헌 사업 등을 촉구하는 한편 입주민들이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흥군이 고흥인의 울릉도 독도 개청 역사에 대한 고증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호남대 산학협력단의 용역을 의뢰해 고흥 독도와 울릉도 독도의 연계성 조사와 함께 역사문헌, 지역 주민들과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고흥인의 울릉도 독도 개청 역사에 대한 고증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대 산학협력단은 지금까지 추진한 학술 용역의 검증을 위해 오는 23일 광주에서 고흥에서 독도까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요건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와 관련해 토지 사용권의 50%만 확보하던 것을 80% 이상 확보하도록 개선했습니다.